구실수사, 핑퐁수사 이제 그만! 사기꾼들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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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7월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보도했던 KOK 토큰 피해 관련 보도 기억하십니까? KOK는 토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에서 영화도 보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데 원금 보장도 되고 국위 선양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되는 콘텐츠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1성부터 8성까지 등급이 있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를 띄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의 말. 그들이 말하는 K 콘텐츠 안에는 특별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거나 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는 작동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기반한 토큰이 가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업 설명회에서도 그 송가병이라고 거기에 최상위 모집책조차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얼마 이상을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돌려막기를 하는 거고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거기다가 사실 이제 원금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데들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란 말은 은행이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증권회사도 써서도 안 돼요. 하물며 이런 등록이나 됐는지 의심스러운 금융회사도 아닌 데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100% 사기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KOK, 콕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도 폭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22년 더 탐사 보도 전후로도 많은 언론들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보도했고 피해액은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경찰을 향해 검찰을 향해 국회를 향해 투쟁을 이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에서는 지금까지도 송가명인을 전혀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가명인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송가명이 한 짓이 있습니다. 송가명인은 자신을 가지고 자기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이 다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주범조차 기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 사업 설명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네. KOK의 사기가 국제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할 줄은, 아니 자신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OK 그 코인을 어떻게 언제 이렇게 사시게 됐던 거예요? 저는 2020년 12월 12월? 네, 그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됐고. 우려와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 대표의 귀를 솔깃하게 한 건 국위 선양이 된다는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코인 같은 거 한 번도 안 저는 사보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코인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뭐 코인이 아니고 이건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큰이라고 하는데 네.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운영되는 걸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설명만 저는 들었어요. 네. 시작을 한 거죠. 뭔가 좀 근데 설득력이 있을 만한 뭔가가 그래도 저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의 나라에 수수료를 비싸게 낼 필요가 없다. 그때 와 그래? 막 이랬어요 정말. 그래서 가슴이 약간 뛰었었어요. 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그러면은 해야지. 피해자 양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들의 해명에 속고 또 속았던 피해자들. 2년 전 더 탐사 보도 당시에도 최상위 모집책 송가병 씨는 곧 오를 거다.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해명을 내놓았었죠. 예. 대표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연락을 드리게 됐고요.
다른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그 KOK 관련해서 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대표님 입장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내가 입장을 표명할 포지셔닝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거야 뭐 네네.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실까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은 손실을 본 사람들은 최근에 좀 있었을 겁니다. 네. 손실에 대한 문제지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먼저 중단이 됐거나 망가졌으면 피해자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정책을 바꿔서 메인에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건데, 그거를 피해자라고 한다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단계 형식이긴 하잖아요, 대표님. 4단계 형식이었죠. 맞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반 단계로 바뀐 거죠. 완전한 리퍼럴 마케팅으로. 사실 이건 코인 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해명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대표가 아니라고 발뺌까지 했던 송가병 씨. 아까 전화 통화를 끊고서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종전에는 전 세계 100만 명 중에서 탑레벨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8레벨이었어요. 예, 전 세계 8성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100만 명 중에서. 그래서 디홈 프론티어 중에서 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단계 구조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레벨, 등급도 없어졌어요. 이게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레벨이라는 최고 직급자라는 그 상징성이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 바뀐 건데요? 이게 시행이 된 거는 한 달 정도? 예고는 한 석 달 전부터 예고가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국 측에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조가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꼭 취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세요.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 어쨌든 입장을 듣고 제가 여쭤보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인터뷰 당사자가 되거나 어떤 그 상징적인 있는 대표성을 가진 프론티어로서의 어떤 답변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아까 통화 끊고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어떨까? 2022년 7월 KOK 정책을 바꾸면서 진행 중이라 피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구제는 안 된 모습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당시 재계 정책 변경 전에는 다단계 형식으로 진행했던 걸 인정하셨고 스스로 원금 보장 언급도 하셨습니다. 책임과 불법성 인정하시는지요? 당시 미디움은 KOK가 미디움 이름을 도용했다며 소송 예정이라 했습니다. 미디움으로부터 소송당하셨는지요? 2019년 창립총회 때 김선동 노웅래 의원 등은 어떤 경로로 초청하셨는지요? 2022년 조선일보의 소비자 만족대상 선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일 오후 5시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통화하려는지 모르지만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쪽의 거짓 주장과 의혹만을 부풀려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게 언론인가요? 예전에 방송하신 그대로라면 KOK는 벌써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근 3년에 걸친 지리한 수사와 부정적인 언론으로 인해 사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시위하고 시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 요구까지 합니다. KOK가 수없는 부정적인 언론과 지리한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혐의가 입증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레기 언론들이 소위 피해자들의 거짓 주장, 억지 주장만을 부각시켜 희화화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고 싶네요. 연락하지 마세요.
어찌되었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답변은 적절치 않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게다가 KOK 플레이를 운영했던 미디움은 KOK가 미디움 이름을 도용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KOK 쪽이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게 많은 언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이제 TV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KOK랑 관련이 없다고요? 네네네. 센터에서도 미디움을 앞세워서 홍보하던데 그럼 KOK가 그렇게 좀 미디움을 공연히 들먹이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반론으로서 그 부분이 관련이 없고 저희는 기술력을 제공했다 정도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있었고요. 그럼 저희 쪽에 KOK가 네. 좀 악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제 소명을 위해서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전화 통화를 해서 사항 설명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소명을 좀 해드리려고 먼저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관련이 없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기술력을 좀 제공을 했다. 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장 같은 데서 이제 제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디움에서 인수할 거고 거기 대표 이제 김판종 대표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게 좋아질 거다. 그래서 본인 그때 그때 그걸 듣고 더 투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酷플레이에서 그러면은 대표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신 건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KOK에서 지금 도용을 해서 그 관련해서 네, 법적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고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나 미디움이 KOK 플레이를 상대로 소송했다는 얘기는 그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저희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KOK 플레이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저는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대표님 혹시 좀 찾아뵙고 싶은데 혹시 여기 KB 빌딩에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외근 중인데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저 뭐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네네. 지금은 뭐 미디움은 어떻게 됐나요, 대표님? 지금 어디시라고요? 저 뉴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게 텔레그램으로 전화 주셨네요? 네. 그 일반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텔레그램으로 드렸는데 전화로 다시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 네, 제가 뭐 어딘지 저한테 이메일로 한번 그 질문 내용이나 기타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2년 전에도 질의를 미디움으로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지금까지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직접 네? 답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KOK와 미디움은 별 관계가 없는 거라고 답변하셨었고 그러면서 KOK에서 미디움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래서 소송하실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소송 혹시 하셨나요? 지금 어차피 경찰에서 현재 조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움에서 KOK 플레이를 상대로 소송하셨어요? 미디움에서 KOK 상대로 소송을 했냐고요? 네.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관계자분께서.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답변한 거에 대한 메일하고. 네. 누가 답변했죠? 답변 메일이 누구한테 가신 거죠?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셨길래 그러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미디움 관계자가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 미디움 관계자가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홍보 담당자였죠. 언론 대응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대표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KOK 플레이는 미디움이 운영하는 거라고 대표님께서 사실 많은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요청에 따라 이메일과 텔레그램으로 질문을 보냈지만 결국 이후로 답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자세히 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러나 KOK 피해는 미디움이 인수하면서 더 키웠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김판종 씨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미디움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에는 김판종 씨가 의장으로 있는 머리티즈 주식회사를 설립해 분할했고 트러스트 컨설팅이라는 지주회사를 자회사인 미디움이 흡수했습니다. 이후 메탈아트 컴퍼니라는 미국 법인이 미디움의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이 미디움의 지주회사는 김판종 씨가 최고 경영자. KOK 인수 후인 2022년 매출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KOK 토큰 역시 정치인들이 그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지적,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019년 9월 30일 KOK 창립총회 당시 기꺼이 축사한 노웅래 김선동 의원. 이 전직 정치인들은 현재 어떤 입장일까? 이제라도 당시 김판종 등의 핵심 운영자들이 어떤 경로로 정치권에 접촉해왔는지 등을 밝히고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의원님 그 2019년에 KOK 창립 행사에 한번 가셨었잖아요. 뭐요? KOK라고 하는 그 코인, 토큰. 그거는 모르죠. 뭐 우리가 이제 그때는 내가 가방위원장 될 거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기술은 관련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기술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우리는 관련이 없지만 네. 이게 기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갔을 수도 있겠죠. 뭐 추천을 받거나 뭐 추천받거나 그런 건 없고 예. 행사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보좌관들이 판단해서 그 신기술이고 네. 뭐 그 미래 기술이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네. 웬만하면 가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난 얘기는 몰라요. 아니, 나 지금 재판하기도 지금 그래요, 맞아요. 의원님도 그러신데, 버거운데. 맞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도 힘드신 뭐 그 건 얘기는 아는데, 예, 예. 그 얘기는 뭐 예. 난 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창립식에서 발언도 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피해자들도 많이 생겨나긴 했어요. 더 의원님 믿고 근데 투자하시는 분도 그거는 있어서. 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네. 나쁜 일이긴 한데 그건 뭐 아니, 우리가 블록체인 네. 기술 차원에서 그냥 참여한 거지 그 이상에 뭐가 아니,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얘기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피해자들 거는 구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 내가 뭐 안 되면야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내가 아는 건 없기 때문에 나는 개인의 신분이나 그렇게 해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니, 뭐, 나는 이제 지금 재판하는 것도 지금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래도 예. 이거 공익적으로 전 의원으로서 여보세요? 나도 기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 모르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때 어떤 보좌관 통해서 들어왔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임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니 재판은 그래서 받으시는데도 모임은 열심히 참석하시나. KOK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조금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KOK요? 네네네. KOK가 어떤 거지? 그 KOK 피해자분들도 올해 봄에 좀 만나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KOK 사건. 예. 2019년도에 그 창립총회 가셨었잖아요. KOK 창립총회 때. 그때 그 행사가 네.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위원장도 가고 네. 상임위원장도 간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네. 단순 축사 한 번 한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이제 축사하시진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알고 조금 연결돼서 갔었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은. 특별히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고요. 우리 그 회관에서 네. 그때 그런 행사가 들어왔을 때 예. 그거 괜찮은 행사다라고 우리 비서들이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서 축사를 했던 단순한 그런 건데 뭐 제가 그때 그럼 어떻게 들어왔던 거예요? 누구 통해서 들어왔던 건가요? 전혀 기억이 사실 없고 조금 알아봐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아니, 그거 이제 뭐 그 당시 비서들이 뭐 다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거고. 그럼 비서진들, 그 당시 비서진들 제가 좀 연락을 해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 뭐지, 그 보좌진들, 네. 그때 국회 수첩 보시면, 네. 그때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국회 수첩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요. 의원님께서 글쎄,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니까 알려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저 만나고 나서는 제가, 저도 피해자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 김선동 의원님 보좌관 하셨잖아요. 네. 네네네. 그때 당시 얘기 좀 여쭐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2019년도에 김선동 의원께서 KOK 창립총회 가셨었거든요. 그래요? 생소한데요. 이제 그 비서진들이랑 보좌관분들이 추천을 해서 그때 그렇게 가셨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어떤 루트로 거기가 이제 추천이 들어왔었던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마 그 당시에 행사 엄청 많이 다녔었을 텐데, 네. 기억이. 근데 이제 그런 행사들을 다닐 때 1차적으로 네. 이제 비서진들 선에서 좀, 이제 뭐 조사라든지 좀 이렇게 걸러지는 것들 많이 없나 보죠? 뭐,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오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하죠. 근데 이 행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셨는지도 모르고. 뭐 이 당시 네. 그런 거 뭐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 같은 거 주관하시고 좀 이렇게 의원님께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뭐 정리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케어를 하긴 했는데, 이 행사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가시는 행사들도 있긴 있었나요? 그렇죠. 의정 활동 하다 보면, 네. 동료 의원들이 추천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지인들이 추천해서 가든지, 그런 행사들은 꽤 가끔씩 있는 거죠. 모든 행사 일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상품을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돈 되고 뭐 당장 인기가 생길지 모른다고 이러저러한 이상한 금융상품 하는데 정치인들이 머리를 내민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자체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기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들이 표되고 돈 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홍보해주니 더욱 철석같이 신뢰했다는 피해자들. 문제가 터진 건 2022년도 1월 이후잖아요. 근데 중간에 정책 변경을 한다 해가지고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좀 겁나는 게 22년도 3월부터 조금 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또 거액을 넣으신 상태잖아요. 그때는 또 거의 네. 이미 도달을 했죠. 억이 넘게 이렇게 좀 돼버렸죠.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 한 3월달인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이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거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때 또 송가병 항상 방송에 나오는 하신 분이 이때 팔고 나간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카톡이 그게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카톡도 저한테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기다려 보라고. 피해자들은 토큰 가격이 추락해도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도 한몫했습니다. 왜냐면 조선일보에서도 올해 브랜드상 받은 게 KOK거든요. 21년도, 22년도? 근데 22년도인데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상을 받을 정도면 믿어야죠. 믿었죠 진짜. 디지털 조선일보는 매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2022년 수상자에는 K스타디움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콕플레이는 자신들이 개발한 메인넷이라며 K스타디움을 홍보했는데 후원은 조선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게 사기구나 인식하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가 저 보도가 저 대상 수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KBS 보도를 보고 많은 피해자들이 모집 추액들을 고발하려고 그랬고 또 심지어 민영사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런 작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사기 다단계 코인 업체의 공범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어떤 입장일까? 당시 응모를 받는다며 조선일보에서 홍보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매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 이제 시상식 하시잖아요. 그 선정 기준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저 학계 내부의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심사 일정에 따라서 3일 동안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실용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하신 기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시위도 하셨어가지고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2년에 콕플레이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조사하기 전에는 그 회사가 콕플레이가 아니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심사할 때 좀 오류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콕플레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대표 이름을 좀 바꿔서 들어왔었나요, 그때? 그럼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그 콕플레이가 아니라 K스타디움으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2022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해명은 궁색하기만 하죠. 더구나 K스타디움 론칭이 2022년 4월 중순께 이뤄졌는데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콕플레이가 자체 개발한 메인넷 K스타디움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은 2022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론칭이 되자마자 소비자들이 만족해 2개월 만에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요. 조선일보가 후보 선정 과정과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2월 19일 이전에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리서치 기간이 4월 15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K스타디움이 오픈한 건 4월 19일이죠. 예. 이거는 타임머신 타기 전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다 조선일보, 조선비즈, IT조선, 디지털조선인데 전부 대표가 한 사람이에요. 대표가. 알고 계셨습니까? 저게 다 한 사람이라는 걸?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같은 계열사의 같은 대표가 저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KBS의 사기 고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K스타디움은 KOK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디지털 조선일보 관계자. 플레이가 뭐 다단계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해서 그때는 뭐 이 모집이나 이런 게 없이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좀 성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정을 했던 건이에요. 지금 다단 그 기자님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때는 그 콕플레이가 아니라 블록체인 그 업체로 들어왔고 그쵸. K스타디움으로 바꿔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이미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꽤 나왔었고 그 조선일보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그거는 차라리 그 더탐사에서 지금 이런 거로 해서 불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니 저는 네네 말씀해 보세요. 소비자가 보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홈페이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선일보도 사실 피해를 입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괜히 또 비판받고 그러면 말씀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돌려서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때문에 지금 담당 변호사와 민원을 받으셔서 뭐 얘기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만큼 아주 오래 저희가
저희는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업체를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나중에 그거로 이용을 해서 했을 뿐이지 저희도 굉장히 큰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 주시면 기자님, 요거를 이제 더 말씀을 더 듣고 싶으시면 저희 경영지원실의 그 법무팀 네네. 법무팀하고 얘기하시면 제가 아마 더 빠르실 거예요. 누구 의뢰받고 그 기사 취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보 받고 전화. 제가 그 도탐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면은 또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위 주도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법무팀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번호를 조금 그럼 알 수 있을까요? 번호는 직접 알아. 아니 소비자 피해를 이제 줄이는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K스타디움 런칭을 홍보하던 IT조선 4월 21일자 기사 다시 보시죠. KOK 재단 관계자는 K스타디움 테스트넷 기반의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체 사용자 대상으로 메인넷 오픈 베타를 공개했다며 콕플레이는 새로운 메인넷 K스타디움 런칭과 함께 창립 멤버인 최영규 씨가 KOK 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2019년부터 KOK와 함께 한 창립 멤버이자 최고 기술 경영자 CTO, CA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K스타디움으로 해서 조선일보에 상 받았던 거는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소비자 만족대 상 받았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누가 상을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누가 가서 시상을 했습니까?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매년 하는 시상인데요. 거기서 이제 K스타디움이 2022년도에 소비자 만족대상을 받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 가서 많은 분들이 시위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에 관련된 증거, 기타 여한 걸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지금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 또 피해자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만 들으시고 그거를 확인한 차 저한테 전화하신다? 그거는 아니 그래서 만나 뵙기를 요청드리는 거고 충분히 얘기를 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아서 그런 거니까. 질문한 여지나 기타 지금 질문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대표님 하나만 송가병 씨는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질문해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긴가요? 네, 기니까. K스타디움의 대표는 KOK를 운영한 미디움의 김판종 씨입니다. 또 KOK 최상위 모집책 송가병 씨는 조선일보가 K스타디움에 상을 주기 한 달 전 이미 수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KOK를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또 그 방송을 보고서 다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가 보기에도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취재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취재도 하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 만족대상을 주겠다.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소비자 만족대상을 주겠다.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당시 KOK 측이 자신들에 대한 우려와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을 했고 거기에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가 부응해줬다는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진 대표님, 네. 지금 몇 분이나 같이 함께 활동하세요? 저희 방은 1156명이 있고 그리고 법적 대응으로 하는 우리 팀들이 한 190명 있습니다.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조치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또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 비호 세력이 혹시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기꾼들 옆에는 정관이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이 저희가 7월 달에 메일도 보냈고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밝혀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선정이 되고 우리 그냥 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인가 날짜를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조선일보 앞에서 약 70명 가량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어느 팀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날 억수같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디어 팀장님이 내려오셔서 분명히 저에게 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녹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해주겠냐. 사과 방송 내고 사과문 내시고 또 그 대상을 준 거를 취소하시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내일 바로 전화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조선일보 입장과 본인 팀의 입장은 지금 현장이 다르다. 좀 더 의논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최상위책 모집책이 미국에서도 지금 잡혔습니다. 적색 수배가 내려서 잡혔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한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많고 제보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색 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잡혔는데 미국에 보석금을 내고 지금 나와서 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 중에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마지막 7월 12일 날 재판을 받았는데 내년 5월 2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조선일보는 제발 사과문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대상 준 거 취소하십시오. 저희는 그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또 일부 언론이 피해를 키운 KOK 토큰 피해. 피해자들은 이번 국감 시즌을 맞아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이 누군가의 가정이 파괴됐고 누군가는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